깊은 산소,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게 닿는 외딴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풍경만큼이나 한적하고 평화로운 곳이어야 했으나 수년 전부터 서늘한 기운이 마을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나무잎 사이로 바람이 스칠 때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고 산새들조차 이상하게 침묵을 지켰다. 마을 사람들은 늘 불안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침묵을 지켜왔다. 이 모든 변화는 새로 부임한 사또가 마을을 다스리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사또가 마을에 온 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외모와 태도에 혀를 내둘렀다. 사또는 늘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사람을 꿰뚫는 듯한 섬뜩함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할 정도로 휘었고 고운 비단옷을 입었지만 어딘가 기괴하고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부임 초반에는 그를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예의를 차렸지만 그가 통치하는 방식은 곧 악몽과도 같은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사또는 매우 엄격하고 잔혹했다. 작은 실수에도 가차없이 벌을 내렸고 그의 잔인함은 소문으로 마을 전역에 퍼졌다. 사또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공포를 이용했으며 점점 더 흉폭해졌다. 마을의 작은 잘못에도 누구든지 끌려가 곤장에 처해졌고 그 결과는 비참했다. 사또의 명령으로 단 한 사람도 용서받지 못한 채 혹독한 벌을 받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또의 기이한 행동은 더욱더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의 저택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웃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번갈아 가며 섞여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듯한 소리가 어두운 저택을 채웠다. 그러나 아무도 그 소리의 정체를 묻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저택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해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그곳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시되었다. 어느 날 밤 마을의 한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사또의 잔혹한 행위를 비난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식으로 다스려진다면 마을은 결국 파멸에 이를 거야. 우리가 감히 입을 열지 못해도 그 사람은 분명히 우리를 모두 망하게 할 거야. 그러나 그의 말은 곧바로 사또의 신복들에게 들켜버렸다. 그날 밤 노인은 무자비하게 끌려갔다. 이튿날 아침 노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가족들은 소리 없이 울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저 마을 입구에서 발견된 피투성이 신발만이 그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어떤 반발도 하지 못했다. 사또의 신복들은 누구든지 사또에게 불만을 토로하거나 반기를 드는 자가 있으면 밤사이 그를 잡아다가 비밀리에 사라지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사또를 피하고 숨어 다녔다. 마을의 거리와 골목은 한낮에도 적막감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눈을 내리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사또의 눈에 띄지 않으려 최대한 몸을 낮추었다. 마치 마을 전체가 사또의 지배 아래 놓여 그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듯한 기묘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특히 사또가 마을을 순찰할 때면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가슴을 졸였다. 사또는 자신이 두려움을 통해 마을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는 오히려 사람들의 두려움을 즐기며 더 강한 공포를 주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어느 날 사또는 갑자기 사람들을 마을 광장에 모으도록 명령을 내렸다. 사또는 마을 한가운데에 서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너희들 중 누가 나에게 거역하려 하느냐? 사또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날카로웠고 사람들의 가슴을 조여왔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사또는 그들을 한 사람씩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사람들의 마음속 두려움을 파고드는 듯했다. 사또의 통치는 그 어떤 이의 반발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사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가 공포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기이한 통치 방식에 지쳐갔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
이렇듯 마을은 점점 침묵과 공포 속에 갇혀갔다. 사또는 마을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즐겼고 그들의 두려움을 자신의 힘으로 느끼며 더 잔인해져 갔다. 사람들은 이 마을에 더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를 하며 암흑 같은 나날 속에서 살아갔다. 마을 사람들의 소원은 하나였다. 이 마을을 지배하는 사또에게서 벗어나고 다시 평화로운 삶을 되찾는 것이었다. 산골 마을의 하늘은 구름이 짙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회색빛으로 뒤덮여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 마을 입구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허름한 천으로 된 옷자락을 휘날리며 느릿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남자는 오래된 집신을 신고 있었고 더러워진 옷과 거칠어진 손으로 누가 봐도 보통의 나그네로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그의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 마을을 찾아온 암행어사였다. 마을 입구에 다다른 암행어사는 이곳의 기이한 분위기를 한눈에 알아차렸다. 이른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전체가 묘하게 고요했고 집집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거리에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고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낡은 나무 문짝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암행어사는 가슴 속에서 서늘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이곳이 단순히 고요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암행어사는 조심스럽게 마을 중앙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자갈길에서 작게 소리가 났고 그의 등장에 창문 뒤에서 조심스럽게 그를 엿보는 눈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암행어사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기 위해 침착하게 걸음을 옮기며 마을을 둘러보았다. 그때 저편에서 허리 굽은 한 노인이 조용히 걸어 나오더니 암행어사에게 다가왔다. 노인은 이방인을 보고 두리번거리며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듯 그를 유심히 살폈다. 암행어사는 노인의 눈에 비친 깊은 불안감과 짙게 드리운 두려움을 보며 자신이 이 마을에서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여기 낯선 이가 드물 텐데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셨소?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얼굴에는 숨기지 못한 걱정과 경계가 배어 있었다. 암행어사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후 작게 고개를 숙이며 노인에게 말했다.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마을에 잠시 묵으려 했지만 어딘가 기묘한 기운이 느껴지는군요.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노인은 그의 말에 살짝 당황하며 빠르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젊은이, 이 마을에 발을 들인 이상 조용히 다니는 게 좋을 거야. 이곳은 단순히 지나칠 수 있는 마을이 아니야. 이곳을 다스리는 사또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지. 노인의 표정은 극도로 긴장된 채 마치 그 한마디조차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암행어사는 그 말 속에서 사또가 이 마을을 공포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그저 한 사또가 마을을 다스리는 것일 뿐이지 않습니까? 암행어사의 담담한 질문에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노인의 손은 가늘고 주름이 가득했으며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사또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 자는 잔혹하고도 교활한 자라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가 저지른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네. 누군가가 그의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그날 밤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해. 사또의 저택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 비명이 울려 퍼지곤 하지.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암행어사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부패한 관료와 탐관오리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이처럼 마을을 두려움으로 잠식시키는 사또는 경험한 적이 없었다. 이 마을에 암행어사가 왔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암행어사가 진지하게 물었다. 노인은 깜짝 놀라며 그의 말을 경계의 눈빛으로 받아들였다. 혹시 자네가 암행어사란 말인가? 암행어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두 손을 붙잡았다. 제가 그 암행어사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울 것입니다. 사또의 악행을 밝혀내고 죗값을 치르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노인은 암행어사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잠시 침묵에 빠졌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 일렁였다. 그는 자신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이 위험한 길을 택할 결심을 하려는 듯 보였다. 잠시 후 노인은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드리리다. 하지만 사또는 의심이 많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자이니 자칫하면 당신도 위험에 빠질 겁니다.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암행어사는 노인의 말을 경청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노인에게 작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암행어사에게 사또의 저택으로 가는 길과 저택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사또는 자신이 다스리는 곳을 저택 내의 지하실에서 감시하며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을 벌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또의 저택에서는 소름 끼치는 비명과 함께 기이한 웃음소리가 밤마다 들려왔고 저택 근처에 다가가기만 해도 무언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했다. 암행어사는 사또의 악행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으로 가슴이 요동쳤다. 노인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조심하시오. 그 자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오.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기운은 마치 귀신 같고 그의 눈빛은 사람의 영혼을 잡아먹을 듯합니다. 만약 그를 상대할 때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당신 또한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노인의 말에 암행어사는 굳은 결심을 다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이 마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제 사또와 대면할 준비를 해야겠군요. 그날 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암행어사가 도착했음을 전했다. 그러나 모두가 기쁨보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사또의 눈에 띄면 암행어사조차도 그 저택에서 무사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었다. 암행어사가 성공하길 바라면서도 그가 사또의 저택에 발을 들일 때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마침내 암행어사는 사또의 저택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사또가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결연한 눈빛으로 저택으로 향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시금 가슴속에 새겼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비칠 무렵 암행어사는 결연한 표정으로 사또의 저택으로 향했다. 마을 중심부를 벗어나 큰 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자 외딴 언덕 위에 음침하게 자리한 사또의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저택은 기묘하게 어두운 기운을 풍기며 고요히 서 있었다. 높은 담장과 무성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저택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위기를 자아냈고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다. 암행어사는 저택에서 풍겨나오는 차가운 기운에 살짝 몸이 떨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한 신복이 나타났다. 그는 새벽부터 찾아온 이방인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이곳은 관아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암행어사는 기품 있는 자세로 고개를 숙이며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이 마을을 다스리는 사또를 만나러 왔다. 전할 것이 있으니 길을 열어주게. 신복은 암행어사의 말에 잠시 머뭇거리며 사또를 만나러 온 자가 흔치 않음을 알았지만 그가 평범한 나그네가 아님을 직감한 듯 조심스럽게 안내했다. 그는 암행어사를 뒤쪽 방으로 이끌며 그의 발소리를 경계하듯 세세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저택의 복도를 지나는 동안 암행어사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저택은 밖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 으스스하고 어두웠고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스치듯 그의 목덜미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암행어사가 마침내 사또가 있는 방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방 한가운데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또를 보았다. 사또는 키가 크고 늘씬했으며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눈은 날카롭고 차가웠으며 그 눈빛은 단순한 경계나 의심을 넘어 마치 사람을 찌를 듯한 서늘함을 품고 있었다.
그는 이방인이 들어오자 천천히 담뱃대를 내려놓고 암행어사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어서 오시오. 새벽부터 이곳까지 무슨 일로 왔소? 혹시 내가 무언가를 도와줄 일이라도 있나? 잣도는 비웃음을 흘리듯 암행어사를 지켜보며 말했다. 그의 표정에는 상대를 내려다보는 듯한 우월감이 깃들어 있었고 그에게서는 기이한 냉혹함이 묻어났다. 암행어사는 사또의 눈빛을 마주하며 일말의 흔들림도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암행어사다. 이곳에 부정과 비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이다. 사또의 얼굴에 잠시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으나 이내 차갑게 굳었다. 그는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암행어사를 응시했다. 암행어사라니 실로 오랜만이군. 하지만 나는 그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소. 내가 이 마을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소문이 와전된 것이 아닐까. 잣도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는 분명히 경계와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암행어사를 시험하려는 듯 천천히 자리를 옮겨 암행어사의 주위를 돌며 말을 이어갔다. 이곳에 오신 이상 내가 마을을 다스리는 방식이 불편하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지. 나는 이 마을의 질서를 세우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소. 잣도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암행어사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표정은 마치 내가 감히 무엇을 알겠느냐는 듯 오만해 보였다. 암행어사는 그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듯 냉정하게 말했다. 잣도, 나는 여러 마을을 돌며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소. 하지만 이 마을은 그 중에서도 유독 무거운 기운에 짓눌려 있더이다. 마을 사람들은 누군가를 두려워하며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소. 당신이 그 이유를 알고 있다면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오. 잣도는 그의 말을 들으며 피식 웃음을 흘렸다. 그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차가운 눈빛으로 암행어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분명히 경멸과 도전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 마을의 질서를 세운 것이 두려움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질서는 단순히 호의나 자비로 유지되지 않소. 때로는 강압적인 통치와 엄격함이 필요하다는 걸 그대도 잘 알지 않겠소? 잣도는 음침하게 웃으며 암행어사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빛을 잃은 듯 차가웠고 그 안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듯한 기괴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암행어사에게 손짓하며 자신의 곁으로 불렀다. 그렇다면 이 마을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면 내 저택을 구경시켜 주지. 잣도는 암행어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의 뒤를 따라오라는 듯 안내하기 시작했다. 암행어사는 그의 말에 차분하게 응했으나 그의 눈은 날카롭게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잣도는 암행어사를 데리고 저택의 어두운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벽에 걸린 초라한 등불들이 이따금씩 깜빡이며 저택의 내부를 어슴푸레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때 암행어사는 복도 벽에 남겨진 검붉은 자국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쌓여온 듯한 피자국으로 보였고 곳곳에 손자국이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는 그 자국을 보며 속으로 깊은 의심을 품었다. 잣도는 암행어사의 시선을 눈치채고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피식 웃었다. 아, 저건 말이오 예전부터 있던 것이라. 다들 이 집이 으스스하다고 하더군. 나도 가끔 저 피자국을 보며 무섭긴 하오. 잣도의 웃음은 한없이 얕고 차가웠다. 암행어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사또의 저택 곳곳에 묻어있는 피자국들이 단순히 오래된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과 절망이 담긴 흔적이라는 것을 느꼈다. 암행어사의 마음은 점점 더 강한 분노로 가득 찼다. 마침내 사또는 암행어사를 지하실로 데리고 갔다. 그는 계단 앞에서 암행어사를 바라보며 은밀한 미소를 지었다. 이곳은 그 누구도 들어오지 않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요. 내가 이 마을을 지배하는 방식이 궁금하다면 여기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요. 잣도는 천천히 지하실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썩은 냄새와 피비린내가 암행어사의 코를 찔렀다. 그는 고통을 견디며 지하실로 발을 들였다. 지하실은 어두웠고 작은 촛불이 켜져 있었지만 그 불빛만으로는 어둠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또는 천천히 암행어사의 뒤로 다가와 문을 닫고는 기이한 웃음을 지었다. 자, 이곳이 나의 지배 방식이오.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보시오. 사또의 말과 함께 지하실 곳곳에서 수많은 피자국과 손톱 자국이 나타났다. 마치 누군가가 그곳에서 생명의 마지막까지 저항하며 탈출을 시도한 흔적처럼 보였다. 암행어사는 굳은 결심을 다지며 사또와 대적할 준비를 했다. 지하실 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좁고 어두운 계단을 따라 천천히 내려간 암행어사는 숨을 죽이고 사또의 뒤를 따라갔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축축한 습기가 뼛속 깊이 스며들었고 차가운 돌바닥에서 묘하게 썩은 냄새가 피어올랐다. 어둠 속에 가늘게 흔들리는 촛불이 몇 개 있었지만 지하실의 음산한 기운을 전혀 없애지 못했다. 오히려 희미한 불빛이 벽에 어른거리며 사또의 실체를 드러내듯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사또는 한 손에 작은 초를 들고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암행어사에게 말을 걸었다. 이곳은 내가 특별히 마련한 방이요. 내가 이 마을을 다스리며 얻은 귀중한 기억들이 깃든 장소라 하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차갑고 잔인한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다. 마치 이 지하실이 단순한 처벌 장소가 아니라 그의 자랑스러운 작품처럼 여겨진다는 느낌이었다. 암행어사는 사또의 말에 거부감을 느꼈지만 표정을 감추며 그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지하실은 작지만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벽에는 낡은 목재로 만들어진 조잡한 사슬과 족쇄가 달려 있었고 그것들은 녹슨 흔적을 남기며 누군가의 고통과 절망을 그대로 간직한 듯 보였다. 벽에는 인간의 손톱 자국과 깊게 긁힌 상처가 여기저기 새겨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던 흔적들이었다. 사슬과 족쇄는 차갑게 반짝이며 무언의 고통을 호소하는 듯했다. 사또는 천천히 지하실 한 구석에 서 있는 낡은 의자를 가리켰다. 그 의자는 피가 말라붙어 붉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고 의자 주위로는 긴 자국들이 여기저기 엉켜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의자를 쓰다듬으며 음산하게 웃었다. 사람들은 내가 잔인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저 이 마을을 위해 필수적인 일을 하는 것뿐이오. 이 의자에 앉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내 눈을 피해갈 수 없었소. 그들의 두려움과 고통은 모두 여기에 남아 나에게 질서를 세우는 힘이 되었지. 그의 말에 암행어사의 눈빛이 굳어졌다. 그는 사또가 자신의 악행을 아무렇지 않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보며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사또는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을 마치 예술 작품처럼 취급하고 있었고 그들의 두려움을 즐기기 위해 이 끔찍한 방을 만들었던 것이다. 암행어사는 사또가 마치 악마처럼 잔인하고 무정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또, 당신은 자신의 행위를 마치 마을을 위한 일이라며 정당화하고 있어. 하지만 이는 잔인한 폭력에 불과하오. 사람들은 당신의 두려움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결국엔 그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 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 사또는 암행어사의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천천히 암행어사에게 다가오며 미소를 지었다.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통치 수단이지. 내가 이 마을을 다스리는 방식이 무자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요. 백성들은 나를 두려워함으로써 내 말을 듣고 질서를 유지하지 않소. 당신 같은 나약한 이가 어떻게 알겠소? 사또의 말은 한치의 죄책감 없이 차갑게 흘러나왔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마을의 신이라도 된 듯 자만에 차 있었다. 암행어사는 사또가 인간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있음을 확신했다. 암행어사는 그의 말에 답하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하실 벽에는 종종 흐릿한 붉은 자국들이 얼룩져 있었다. 그 중에는 마치 어린아이의 작은 손자국처럼 보이는 자국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실제인지 믿기 힘들었고 그 손자국이 누군가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음을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또는 그를 조롱하듯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보시오, 암행어사 나리.
이 손자국은 내 통치 아래에서 생긴 기념품이라 할 수 있어. 백성들이 나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도록 그들에게 진정한 고통을 가르쳐 주는 것이 내 임무 아니겠소? 그의 말에 암행어사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굳게 주먹을 쥐며 사또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오. 당신은 이 마을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파괴하는 악마와 다름없소. 사또는 그 말을 듣고 비웃음을 터뜨리며 마치 암행어사의 분노를 즐기기라도 하는 듯 그를 비웃었다. 내가 악마라 해도 좋소. 내 방법은 분명하며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한 질서는 유지될 것이오. 암행어사 나리, 당신이 이곳에 온 것조차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아야 하오. 사또는 천천히 암행어사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짐승 같은 본능이 깃들어 있었고 그는 그 눈빛으로 암행어사를 압박하려 했다. 그 순간 암행어사는 이곳에 발을 들인 이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으면 자신 또한 이 방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하실의 음산한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겁게 내려앉았다. 사또는 암행어사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섰다. 암행어사는 심장을 울리는 두근거림을 억누르며 사또와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사또의 눈에는 광기가 가득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곳의 절대적인 존재인 양 암행어사가 자기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암행어사 나리,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오. 이 지하실에서 나를 거슬렀던 자들은 아무도 살아나가지 못했소. 당신도 예외는 아니오. 사또는 서늘한 목소리로 조롱하듯 암행어사에게 말을 던졌다. 그의 눈빛은 서서히 날카로워졌고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며 손에 든 작은 칼을 번뜩였다. 그 칼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마치 누군가의 절망과 고통을 머금은 듯 섬뜩하게 빛났다. 암행어사는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대응했다. 사또, 당신의 죗값은 오늘 반드시 치러질 것이오. 당신은 마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있었소. 나는 결코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오. 사또는 암행어사의 말에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 참으로 어리석군. 나는 이 마을의 공포와 절망을 먹고 자라났소. 당신이 무슨 힘으로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또는 암행어사를 향해 빠르게 돌진했다. 암행어사는 긴장감 속에서도 차분하게 몸을 피하며 사또의 공격을 막아냈다. 사또의 공격은 광기로 가득 찼고 그의 움직임에서는 사람을 조롱하는 여유와 동시에 짐승 같은 본능이 드러났다. 암행어사는 그가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한 괴물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더욱 신중하게 그와 대적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지하실을 메웠다. 사또는 끝없이 웃음을 터뜨리며 계속해서 암행어사를 향해 공격했다. 그의 칼날이 공기를 가르며 휙휙 소리를 내었고 어둠 속에서 불길한 빛을 내뿜었다. 암행어사는 사또의 공격을 피해 가면서도 틈을 찾아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만두시오, 사또. 당신이 저지른 악행은 끝나야 하오. 암행어사의 결연한 외침에도 사또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암행어사의 팔을 비틀어 버리려는 듯 무리하게 힘을 가하며 날카로운 눈빛을 내보냈다. 그의 소나귀는 차갑고도 단단했으며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의 힘이 실린 것처럼 강렬했다. 그 순간 지하실에 걸린 촛불이 흔들리며 어두운 그림자가 두 사람을 감쌌다. 사또는 몸을 일으켜 마치 자신의 힘을 과시하듯 천천히 칼을 높이 들었다. 암행어사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직감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마을에 내가 남긴 두려움과 절망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에 사또는 순간 멈칫했다. 그의 표정에는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움이 떠올랐다. 암행어사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사또의 손목을 강하게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다. 칼이 돌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다. 암행어사는 힘을 다해 사또의 팔을 꺾어 지하실 벽에 밀어붙였다. 사또, 이제 끝이오. 당신의 악행은 오늘 여기서 멈출 것이오.
그러나 사또는 마지막까지도 미친 듯한 웃음을 흘리며 암행어사를 비웃었다. 그의 눈동자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고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너는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나의 두려움은, 나의 악행은 이 마을에 남아 영원히 그들의 영혼을 지배할 것이요. 그의 음산한 웃음소리와 함께 사또의 눈빛이 서서히 흐려지며 그의 몸은 힘을 잃었다. 마침내 암행어사의 손에서 벗어난 그는 바닥으로 무너지듯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숨이 떠나가는 순간에도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남아 있었고 그 미소는 마치 사라지지 않을 저주처럼 지아씨에 남겨져 있었다. 암행어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사또의 주검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이곳에서 저지른 악행과 그로 인해 고통받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곳의 악의 근원이 사라졌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는 지하실 곳곳에 남아있는 피비린내와 고통의 흔적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이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지하실을 벗어났다. 지하실을 빠져나와 어둠 속에서 깨어나듯 빛을 마주한 암행어사는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음을 느꼈다. 그가 사또의 저택을 떠날 때 저택 주변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사또가 더는 자신들을 억압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미한 희망이 번져 있었다. 암행어사는 그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여러분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사또의 악행은 끝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암행어사가 이 모든 일을 끝내고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을은 드디어 잔혹한 공포에서 해방되었고 그날 밤 사람들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에 들었다. 사또의 악령 같은 통치는 끝이 났고 그의 저택은 서서히 무너져갔다. 그가 남긴 어둠의 기운은 사라졌고 마을에는 따스한 햇살이 다시 내려앉았다. 암행어사는 마을 사람들의 감사와 함께 다음 여정을 향해 떠났다. 그는 이 마을에서 겪은 일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다시는 이와 같은 악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하며 길을 걸어갔다. 마을은 이제 다시 밝고 평화로웠지만 사람들은 사또의 잔인한 기억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사또의 악행을 전설처럼 후대에 전하며 암행어사의 용맹함과 정의로운 싸움을 기억하기로 했다.